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원희 변호사고요. 변호사 이제 시작한 지 한 22년 정도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법무법인 태평양이라는 곳에서 한 16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 이후에 나와서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술 벤처 쪽 일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법무법인 디라이트를 설립했고 이제 한 6년 조금 안 되는 기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이제 법무법인 태평양이라는 로펌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오래 있었고 또 거기 있을 때 이제 주로 장애인과 관련된 소송들 많이 했고 또 그런 소송들을 이제 후배들이랑 같이 하고 그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태평양에서 뭐 장애인 관련된 소송 뭐 이러면은 또 제가 그 당시에 많이 했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하면서 뭔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태평양이라는 대형 로펌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공익 활동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해왔는데 그게 조금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보다는 뭔가 사회적 기여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그 로펌을 하나 만들고 싶다. 또 그런 로펌이 우리 사회에 뭐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변호사의 사회적 기여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법률 구조,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변호사로서 지원하는 활동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사회적인 약자의 측면에서 보면은 주로 인권 활동들, 예컨대 장애인으로서 차별을 받았다,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에서 차별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이 사실은 변호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기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보면은 이게 법률 업무도 다루지만 사회 곳곳에 다 가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곳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또 해결할 수가 있고 또 그분들이 그런 단체들과 같이 연계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변호사의 사회적 기여는 기존의 이제 인권 활동으로부터 조금 더 확대돼서 사회의 많은 당사자들이 같이 협력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점까지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냥 아주 원론적인 답은 변호사의 뭐 공익적인 역할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저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변호사한테 네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기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명제는 이제는 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희는 변호사 중에서 이런데 많은 대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변호사로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뭐 하나의 울타리를 만든다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사회적인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물어보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있냐? 두 번째는 네 인생에서 가장 열정을 바쳐서 이루었던 게 뭔가? 이 두 가지는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적 기여도 좋고 다 좋은데 뭔가 항상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돼요. 내가 일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가정적으로 뭐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새로운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살기 때문에 그 한계 상황을 넘어서서 내가 남을 보고 사회를 본다는 게 항상 힘듭니다. 근데 내가 어려서든 젊어서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시간, 그리고 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몰입해서 이제 열정을 바쳤던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한계선상에서도 남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겨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자기 삶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저도 알 수 없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저도 알 수 없지만 그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 그래도 이 친구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을지 그런 것들을 대충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인권 활동 말고 변호사들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영역들이 되게 넓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화 초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우석 감독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로스쿨 1학년 때부터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친구가 이제 무슨 꿈을 꾸고 뭐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친구의 결과들을 많은 분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같이 이제 후원을 하게 됐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예를 들어서 딥테크라고 장애인을 위한 기술 디자인 공모전이라는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로펌에서 공모전을 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그것도 많은 이제 관련 단체들과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을 올해로 이제 5년째 했는데 나름대로 또 장애계에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또 거기서 수상한 팀들이 실제로 잘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뭐 법률 영역의 일은 아니지만 시작했는데 참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이군요. 저희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하고 정신장애인 사회통합연구센터라는 것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장애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기관들이 좀 적고 거기에 이제 비용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센터를 만들었는데 뭐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너무나 많은 그런 결실들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의 역할이 꼭 인권 활동 아니라도 사회 곳곳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법연수원이라는 거를 다닐 때 몇 분하고 같이 이제 그 컴퓨터 공부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구임대 주택 단지에다가 컴퓨터 공부방을 만들어서 애들 컴퓨터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이제 그 공부방을 도와주겠다고 많은 분들이 와서 도움을 주셨는데 거기에 장애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제 공부방을 위해서 저희가 그때 이제 다음에다 카페를 개설했었는데 그 카페 회원 수가 막 5천 명, 6천 명까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방 하나 할 수가 없어서 야 우리 다른 일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야 그럼 우리 이 친구들 많은데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같이 고민했었는데 그게 벌써 이제 2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야 우리가 장애인이 더 이상 뭔가 사회적인 혜택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의 주체다. 우리는 이제 장애인이 인권의 주체로서 사회에서 활동하기 위한 일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서로 의견이 좀 모아졌고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 장애인법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결론은 우리나라도 이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이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 모임에서 그 이제 법안도 만들고 뭐 시위도 하고 뭐 국토순례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20년 전에 이제 그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쭉 장애와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법인 설립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거냐. 물론 이제 변호사들이 자기 시간과 자기 재능을 통해서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번 돈의 일부를 또 사회로 환원시키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매출의 5%를 우리는 공익을 위해 쓴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올해까지 이제 진행을 해왔고요. 근데 해보니까 5%가 적지 않고 법인이 이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약간 좀 낮춰서 내년 목표는 저희가 한 4% 정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하여튼 매출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상은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해보자라고 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동물과 다른 차이점을 가진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 저 사람 싫어. 나랑 의견이 완전히 달라. 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같이 밥을 먹거나 뭐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한 거 달리 서로 공감되는 지점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많이 좀 분리돼 있다라고 얘기해요. 서로 정치적으로도 많이 분리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양극화되고 하는데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물론 뭐 사회적인 제도나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인간적으로는 내가 상대방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좀 열어두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 역시도 사실은 이제 회사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가고자 했던 방향에 대해서 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혹시 내 머릿속에 그냥 계획으로만 있는 거고 원래 가졌던 애정, 그런 열정들을 많이 잊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저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좀 회복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스스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 마음을 열고 그분들에게 공감할 수 있다면 내년이 그래도 올해보다는 조금 더 훈훈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 것을 위해서 뭔가를 더 가져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 것을 조금 더 내어주는 사회. 근데 그게 지나고 나 보면 내 것을 다 내어줬지만 서로 내어주다 보니까 서로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청소년들이 있다면 저는 좀 그런 방향으로 큰 꿈을 한번 품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다 돈을 벌겠다고 뛰어갈 때 나는 돈 버는 거 싫어. 나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자기 거를 한번 끝까지 한번 붙들어 보는 사람. 저는 오히려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돈을 버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들이 가는 방향 말고 나만의 방향을 좀 찾고 거기서 뭔가 사회적인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 더 고민하고 애쓰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온다면 우리 사회가 더 멋지게 성장하지 않을까. 2023년 희망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